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오지영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을 문제는요, 고3 고익 응용 어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고3, 고2 대상으로 해서 2등급 이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 이해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즉 searching online for health information, 핵심어가 되겠죠. 건강 정보에 대한 온라인에서 그 정보를 찾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교육적이고 심지어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in general을 통해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필자의 생각이 아닌 그냥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주제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바로 그러나 이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부터가 바로 이 글 전체 주제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웹은요, 일단 헝클어지게 될 거예요. 언제? 바로 사이트가 조정되었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의견은요, 일반적인 그러한 주관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신념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혹은 false claims, 어떤 가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조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올라온 그 정보를 믿게 하는 그러한 어떤 안내들을 조작했을 때 당연히 웹 정보는 entangled, 바로 엉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로서 한번 그 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이러민 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러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 라고 protect cold, 감기를 막아줘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은 어떤 promoting, 광고를 위한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주제문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올라온 건강 상식들이 사실상은 홍보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로서 그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1번을 보시면 어법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if 종속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희귀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nd죠. 그 다음에 한 환자가 그것에 관해서, 희귀병에 관해서 어떤 articles, 기사들을 어떻게 present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상당수는 몇몇의 그 여분의 그러한 수고로움이 saved, 어떻게 절약되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의 키포인트는 지금 if절에 보면 if절에 지금 patient가 단수로서 동사 has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s 그리고 and 뒤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a patient, a present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단복수 문제로 보고요. present를 바로 present로 하면 어떨까 지금 키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요. if절에 보면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debating이라는 타동사의 if, 명사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든 가능하지만 보통 if라는 의문사, whethe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접속사는 투부정사가 가능한가에 관해서 의문점을 갖고요. 키포인트를 잡고 if 대신에 바로 whether 플러스 to it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키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2번은 지금 시사박, 지금 중간고사 한참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물의 비유는 아주 가까운 관찰, 동물 행동에 가까운 관찰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동물에 대한 analysis, 바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animal analysis are based on 그 close observation of animal behavior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필자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what if입니다. 수사 의문문인 경우에는 보통 주어 동사가 바뀌지 않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라는 수사 의문문의 question mark이 달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 casual observation 주어 바로 거짓된 가정을 lead to 이끌고요. 컴마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문장으로 이어질 때 컴마를 쓰고 그 등위 접속사를 씁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 뒤에 주어로서 interpretation 오역이죠. 오역이 getting in the way, get in the way가 방해하다라는 수거로서 주어 동사로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내용 의미를 파악하자 보면 그러나 그 캐주얼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찰은 잘못된 그러한 가정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오역 또한 방해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제문을 잡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행동의 관찰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이 아닌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수사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예로 악어의 눈물이 나옵니다. Crocodile tears, 악어의 눈물은 사실상 그냥 슬픈 척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y pretend to be sad 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의 눈에 stimulated 자극되어지는 겁니다. 근육이 그 먹는 그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래서 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making a beeline 바로 직선으로 곧장 가라는 표현으로서 쓰이는 그러한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비유 표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비들도 트위스트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곧장 비행하는 동안 턴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 행동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비유 표현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에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comma or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misinterpretation 이라는 동사, 주어 뒤에 바로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getting이 아니라 본동사인 get로 고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치가 보이시고 뒤에 only when 부사 접속사가 있고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직선으로 가는 것, 직선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언제냐면 바로 꿀을 한 단지 가지고 그 꿀의 그러한 그 등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만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only when이라는 부사 종속 접속사를 강조해주는 it's that 구문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to where를 is that 강조 구문 that으로 고치면 어떨까? 핵심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정윤 선생님, 다른 의견 혹시 여기에서 제가 핵심 포인트 잡은 데 있어서 잘못된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주어 동사, 병렬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가 여기에서 patient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present가 아니라 present를 여기다가 s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여기에서 명사 접속사 if나 whether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 명사구로 고칠 때는 if보다는 바로 whether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if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whether to is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수사문문의 특징을 가지고 주어 동사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getting 자체를 바로 본동사 바로 get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강조 구문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if 플러스 대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to where 자체를 바로 강조 접속사 바로 대수로 고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 문제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병렬 구조의 문제 수일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1번으로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대절의 시제 자체가 were이기 때문에 시제에서 함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즉 과거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 대절, 이 그 부사 접속사의 그러한 시제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병렬 구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율이 병렬 구조 문제 수일치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율은 좀 높게 잡겠습니다. 4로 잡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시제 때문에 난이도는 3으로 잡겠습니다. 난이도도 조금 약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요. 내신에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잡고요. 난이도는 2.5 정도 약간 하향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3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수사 의문문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을 통해서 주어 동사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되지만 이거에 대한 난이도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사 의문문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 구문, 바로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강조하는 강조용법으로서의 접속사 대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내신에서.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강조용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상향해서 3.5 정도 잡겠습니다. 네, 출제율이라든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혹은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의견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각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근거를 찾으시는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등급이 조금 이제 하위 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B4번 같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이때 강조인지 아니면은 지금 사실 이게 또 이제 막 구문 분석을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명사 뒤에 나와서 이게 또 형용사절인지 또 25인지 이게 좀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이때 강조라는 걸 바로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문 분석을 하기 어려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연 설명으로서 아이들한테 보통 it is 바로 입비 구문이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나 대시라든지 의문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비 구문의 뒤에 있는 접속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저도 강평할 때 좀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왜 강평하면서 추임새라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강의를 잘 하시는데 그런 말투 때문에 조금 늘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지영 선생 그 강의를 들으면 편안해요. 우선 편안한데 대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학년이 고2, 고3이면 어때요? 마음이 바쁘잖아요. 학생이 마음이 바빠. 그럼 수업 시간에 마음이 바쁜데 선생님이 이렇게 늘어지게 강의를 하면 그 여유가 있어 좋아 보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몰라도 속도는 빨라야 돼요. 판서가 빨라야 되고 말이 속도가 오토바이 탄 것처럼 따라락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런 것에 대한 강약의 리듬이 포함이 안 돼. 내가 5분에 서로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이유는 이거 때문이야. 이게 빠졌어. 그냥 5분의 4야.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오지영 선생이 강의가 안정되고 좋아졌어요. 대신 아까 말했던 그 추임새 그 내용들이 빠져야 돼. 왜? 본인이 그 강의를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이런 말 듣기 싫은데? 그럼 그 말을 자제하면 되고 안 쓰면 돼요. 그러면서 속도만 좀 이렇게 좀 속도를 고익하면 지금 그렇게 강의를 하면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한테는 그렇게 강의가 맞아요. 그러나 고등부 강의를 잡을 때는 판서와 말소리가 빨라야 된다. 왜? 내용은 다 알차고 다 맞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혹시 내 반에 있는 학생 중에서 4등급, 5등급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한테는 뭐 3, 4등급 애들한테는 이 문제에서 이거 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빨간 백목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 더 잡으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지문 설명이 아기자기하고 이리저리 살을 잘 붙여서 풍부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다만 B번 지문의 주제는 동물 행동이 아니라 동물 비유로 잡았어야 했다 했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도 설정도 매우 정확했다. 강의의 활력이 부족한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강약의 리듬을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